르네와 어네스트의 줄침문장. 그렇지. 원래 진짜 컨셉은 뭐였냐면 그날 읽은 분량 뭐 보통 한 장 정도 한 챕터 뭐 한 장 이렇게 읽겠죠. 읽고 세 개를 쳐. 그럼 그걸 일단 이렇게 쌓아가. 근데 마지막에 내가 춘 문장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최종 세 개를 뽑아. 아, 그 세 개 중에 또 왕중왕전. 왕중왕전을 이제 하는 거지. 그게 원래의 이제 생각의 컨셉이었어. 이 책의 정수를 담은 세 그렇지. 개의 문장을 그렇지. 뽑아라. 르네가 뽑은 책의 정수. 세 줄로 요약된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 줄을 내가 막 10개씩 치고 모든 문장에 치고 줄 친 곳이 안 친 곳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하다 보니 사실 문장에 줄을 친다는 거는 약간 시나 소설 같은 거나 아니 진짜 철학 책들의 그 문구에 꽂히는 거 있잖아. 그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있을 때 사실 자신과 공명하기 때문에 그죠. 또 줄을 친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 책들은 문장보다는 문단에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이름은 줄친 문장이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를 억압하진 않고 하다 보면 본인은 줄친 문단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문장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뭐 대가분들을 보면 하다 보면 결국 심플하게 가시더라고. 한 단어로도 압축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근데 우리는 아직 소가니까. 딱 세 문장을 뽑아낼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르는 날을 기대하며 이제 시작하는 거지. 10월에 기대되는데요. 어느 멋진 저희가 뭐 매주 하게 되나요? 매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현업에 바쁘다 보니 아니 얼마나 바쁘길래. 네, 일단은 뭐 되는 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첫 책은 아니 왜냐면 또 이제 저희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또 나도 따라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의 또 줄친 문장을 어떤 게 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면은 너무 멋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고 하다 보면 저는 원래 이제 꿈이 좀 앞서요. 그지. 그 꿈 좋죠.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또 굉장히 유의미한 날이라는 사실. 그렇죠. 10월에 언젠간 또 카메라도 세팅되고 스튜디오도 이제 생기고 스폰서도 붙고. 거기까지 가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줄친 문장. 네, 줄친 문장. 줄친 문장이고요. 첫 번째 책을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이 책은 어니스트가 픽했어요. 네, 제가 추천했죠. 네, 좋아하는 책이라고 이 책을 픽했고 저도 예전에 읽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 사실 제일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한 챕터가 굉장히 짧아서 현업에 치이는 상황에서도 시작하기 좋겠다. 큰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그래서 이 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혼란을 주는 요소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이자 후배 악마인 이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신앙 용어가 다 뒤집혀 있죠.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죠. 아래에 계신 그러니까 뭐 원수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한다던가. 그렇지. 그리고 자신들의 대장은 뭐 저 밑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그 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만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그 적의 생각을 알아야 또 이길 수 있다고. 그렇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또 백전백승이니까.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어니스트가 이 책 얘기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사실 읽었어요. 집에 책이 있으니까 읽다가 근데 이게 궁금한 거야. C.S. 루이스가 이 책 왜 썼지?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사실 그 굉장히 나의 이미지상에 너무 굉장히 진지한 분이고 지적이고 진지하고 이런데 끊임없는 sarcasm을 뭐라 그러죠? 풍자와 비꼼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의 뭔가 이미지는 아닌 거야. 이 책의 톤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조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뭐 이런 그 편지 형태를 취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원래는 이제 이게 한 장 한 장이 좀 짧은 이유도 사실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칼럼식으로 뉴스에 이제 올라가던 그런 글이었기 때문인데 아니 나는 이게 그게 또 더 왜 궁금했냐면 서문 방금 얘기한 서문 딱 읽자마자 처음에 서문을 안 읽었어. 사실은 안 읽고 1장을 먼저 읽었어. 근데 다시 서문을 읽었는데 서문의 첫 문장이 이거는 내가 줄친 문장 그 줄은 쳐놨지만 줄친 문장으로 친 건 아니고 이거 논카운트예요? 논카운트 문장인데 이걸 왜 쳐놨냐면 이게 너무 웃긴 거야. C.S. 루이스가 지금 이게 서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어줄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무 진심이, 이게 이 세계에 벌써 이 세계관에 빠져 있지. 이게 그냥 내가 뭐 이런 의도에서 뭐 아니면은 뭐 이 책은 뭐 악마의 관점에서 제가 썼으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디서 무슨 편지 주었냐. 아니 C.S. 루이스님께서 나의 지적인 그분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애들한테 동화 읽어주듯이 얘들아 막 뭐 할아버지가 막 어젯밤에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저 창문을 열면 똑똑똑 막 이게 맞나?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분 이거 너무 진심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더 재밌게 몰입을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찾아본 거야. 이 책을 왜 썼나 했더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뭐 C.S. 루이스가 뭐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활발히 책도 쓰고 활동한 분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무 그 전쟁의 참상 앞에 무너지는 삶 앞에 신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는 질문이 막 떠오르고 그 인생에 대한 목적 같은 게 흔들리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기반이 흔들리니 C.S. 루이스가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죄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의 은총이 결국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썼다라는 그 설명을 찾아냈어 내가. 근데 그거를 딱 설명을 찾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감동적이었어. 정석의 그 글을 쓰던 C.S. 루이스가 너무너무 애달프게 고통받고 고통 중에 신이라도 의지할 수 있으면 조금 편안할 텐데 신마저 버리게 되는 진짜 고통에 빠져가는 사람들, 인생의 허무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게 아니야. 그게 지금 너네가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사단의 꾀엄에 빠져서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대로 가면 안 돼. 신의 인충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니까?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다시 서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1장을 그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었지.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대한 소개와 서문이고 본격적으로 각자의 줄친 문장을 좀 공유해보는. 하나씩 가볼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줄친 문장이 굉장히 일찍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첫 문단에 그 원무드에게 이제 스크류테이프가 하는 말이죠. 너는 논증으로 이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환자는
이제 이 악마들이 지금 꼬시고 있는 지금 최대한 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원수의 소나기라고 했을 때 이 원수는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너가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 논증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든 생각은 아 워무드도 꽤 똑똑한 악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그 심리학을 그래도 전공하고 코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그 어떤 늪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주지화라고 하죠. 주지화요? 주지화가 뭐냐면 어떤 전공 용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전공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그 환자를 잘 꿰어낼 수 있다고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그치, 지금 그치. 거기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주지화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최대한 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지화라고 하는데 물론 적절하게 쓰면은 뭐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뭐 저희가 뭐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의 느낀 점 뭐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살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주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은 이거를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면은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거든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이 인간이 전인격적이라는 게 행동과 이 감정과 이 생각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생각에 대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안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피드백이 없고 계속 어려운 말들과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최대한 일단 자신을 포장하는 그걸 이제 주지화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러려고 많이 하지만 근데 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실천해온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워무드가 어쨌건 논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이 유물론자 친구를 만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최대한 그래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라는 그 논증으로 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똑똑한 전략 중 하나였는데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더 강력한 전략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눈이 좀 뜨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제 첫 번째 줄치 문장은 일단 이겁니다. 그렇구나. 역시 줄치 문장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 이거 포인트거든. 이 줄치 문장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사실 이유도 같은 책을 읽고 다른 곳에 줄을 치고 같은 문장에 줄을 쳐도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줄치 문장이다 이렇게 근데 딱 역시 줄치 문장이네요. 열심히 줄치 문장. 사실 지금 그 얘기한 거 주지화 얘기 나오면서 나 막 되게 많은 질문과 막 이것들이 막 나오는데 일단 첫날이니까 제 문장에 집중하면서 적절한 진행이네요. 르네님의 첫 문장 한번 알려주시죠. 나는 사실 이거는 나의 그 첫 문장은 잠깐만 이거다. 네. 그 두 번째 페이지쯤에 중간쯤에 이게 있어요. 그 덕분에 내가 맡은 환자만 해도 어려서부터 수십 가지의 상충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게야. 이게 전 그냥 딱 이걸 읽자마자 난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당했구나. 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답을 너무 찾고 싶었고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종교인이 하는 얘기들 뭐 그런 책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 왜냐면 그때 이제 나의 한계가 있었지. 나의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세상 경험이라든지 얘기를 해도 잘 이게 어렵지. 근데 이제 머리가 크면서 세상에 보는 눈이 커졌어. 그래서 약간 유레카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 어떤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것만,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다고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다고 해서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코끼리 다리만 보는 거다라는 걸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다양한 관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거를 막 이렇게 찾아서 듣고 하는 거에서 하면서 유레카, 나는 이제 진리를 깨우치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어. 뭔가 2D가 3D 된 느낌. 2D가 3D 된 느낌 같았고, 너무 재밌었지. 그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들어보고, 막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스님 얘기도 들어보고, 무신론자 얘기도 들어보고, 막 다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 내가 그래서 블랙홀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주제들이 그런데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뭐지? 어디가 맛집이냐라는 주제만 하나만 가지고도 수천수 그러니까 답이 너무 많잖아. 너의 맛집이 나의 맛집이 아니고. 근데 내가 심지어 가장 고차원적이고 어렵다고 하는 종교와 신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막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작은 답 하나를 못 찾겠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어떤 주지화의 예입니까? 완벽한 예입니까? 예, 완벽한.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워무드가 아니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완전 말려드는 사람 르네. 다시 태어나야겠네요. 르네 이름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 르네. 그리고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타겟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마 오히려 좀 이런 거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겠구나. 참 진짜 악랄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악마들도 다 맞춤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안 해도 그럼요. 상관없잖아요. 같이 상충되는 철학들을 100개를 줄든 1000개를 줄든 다 팅팅팅팅 쳐내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실존에 완전 진짜 일티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꼭 나 같아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덫에 완전 걸린 사람이 나 같아서 띵 쳐지는 느낌을 준 문장이었다. 너무 좋네요. 네. 다음 문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그 바로 윗 문장인 그 주간지를 이용해가지고 상황 역전시켰지 여기를 좀 치긴 쳤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면은 저는 두 번째는 그럼 이걸로 갈게요. 제 두 번째 주치 문장은 이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어딘지 알려줘, 위치를.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다음 페이지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이게 홍성사 책으로 내가 방금 친 문장이 16페이지였고요. 지금 16페이지가 여기니까 아마 17페이지쯤이지 않을까요? 1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래, 딱 가운데 있네.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논증을 쓰지 말라고 했는고 하니 처음에는 논증을 통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을지언정 논증이라는 게 점점 더 정교해지면은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 원수도 논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공들여 놓았다가 사실상 송두리째 뺏기는 수가 있다. 사실상 하나님 좋은 일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양마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논증을 더 예리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최근에는 그 논증은 둘째치고 문해력도 없는 시대라고 그렇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해력이 없는데 논증을 할 수 있을 리 없고 그런데 요즘 시대에 굉장히 좀 많이 찔리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정교한 논증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삶 정도를 살아가는 데 급급한 그런 그 현대 사회에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한 논증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필요성을 좀 자극하는 문장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이 문장에 줄을 쳐봤습니다.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가 논증을 해서 이것들을 이성을 깨워 짚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이게 연결돼서 사실 그 중간에 저의 두 번째 줄치 문장을 보면 그 줄친 애들이 중간에 있어요. 더 있는데 요 논증하고 요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문장을 보면 이게 거의 끝쪽에 있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은 결국 내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게 만들고 말게다. 그리고 그 조금 아래 떼어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낌만 심어주는 거지. 근데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과학은 종교와 과학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악마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학을 알게 되면 종교를 더 이해하고 알게 될 거야라고 확신에 차서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어. 그때 그런 경험 없어요? 뭔가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난 적. 뭐 예를 들어 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고 뭐 전자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과학 시간 때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규칙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거에 이제 놀라서 진짜 신이라는 게 존재하나? 라는 질문을 갖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대학생 때 현대 물리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교양 수업으로 꼭 이상한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현대 물리학의 이해를 듣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선택이 굉장히 어니스트답네. 제 생각에는 그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돼.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가거든. 아니, 왜냐면은 그 분야별로 하나씩 들어야 돼요. 대학교 가면은 그 교양을. 아니 나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나는 물리학은 근처에도 안 갔어. 저는 그냥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남아 있기도 하니까 현대 물리학이라니.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그게 어느 지점까지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 양자역학 넘어가는 그 지점 근처까지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문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야 되니까 교양 수업이라 그런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개념이 나와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고양이? 그렇죠. 그 반감기가 1시간인 독과 고양이를 함께 넣어가지고 상자에 1시간 뒤에 열었을 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건데 사실 답은 열기 전까지 모른다. 그렇죠. 근데
열면은 이제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과학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학은 항상 그 인과가 이제 명확하고 사실 다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미지의 무언가가. 근데 이 케이스만 해도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굉장히 잘 알진 않지만 그래서 열어봐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태. 근데 저는 이게 그 우리의 의식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의식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흑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거기에 두기 시작하면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지점이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원리로 관찰자의 그 위치를 굉장히 그 현대 과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파동이 있는데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입자가 된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떤 경이를 느꼈냐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의식을 두고 그 의식을 우리가 어디에 뒀을 때 어떤 말을 하고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로 그리고 자신의 주의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진짜 그 원리가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라나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렇지. 근데 나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사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은 과학의 그 발전의 그 정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 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이 또 됐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에서 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과학을 진짜 몰라서. 저희 다 과학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문장을 C.S. 루이스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이제 그 내 생각에는 지금 현대에는 과학이 너무 신격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학은 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계속 깨닫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정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는 걸 깨달아간다고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 그냥 그리고 과학자들도 나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과학의 이론도 계속 바뀌어오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이 발견한 게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아 뭐 이런 모르는 거고. 그쵸. 약간 그런데 너무 그냥 과학적으로 과학에서 어떤 뭐 과학자의 증명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그게 절대라는 의미와 동일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신이 쉬는 이유는 절대이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같이 쓰여질 말도 아니고 같이 언급될 동급으로 어떤 이 과학이 맞으면 신이 틀리고 신이 맞으면 과학이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물론 이제 방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방향 근데 이게 또 인간이 그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게 그러니까 부정을 증명할 수도 있고 긍정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두고 이게 맞냐 아니냐를 실험해보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결국엔 어떤 그림이 나온지 인간은 누구도 모른다고 난 생각하는 거거든. 하나의 전체 그림이 됐을 때. 그래서 약간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예 뭐 C.S. 루이스의 말은 과학을 알면 신을 무조건 인정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아? 약간 왜 이렇게 얘기했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러면 과학 얘기를 뒤로 하고 세 번째 문장으로.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무엇입니까? 언의 세 번째 문장은 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거의 전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음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한 사람이 아무래도 성경책인 것 같죠. 책을 읽다가 뭔가 성경책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책을 읽다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논증으로 방어하지 않고 점심을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증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악마가 근데 좀 배고프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빼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제 삶이라는 말에 이제 이 작은 따옴표가 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버스와 신문파리 소년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따위 관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논증을 하고 뭔가 생각의 어떤 정교함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확신을 이제 불어넣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영적이다라는 말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저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제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뭐 눈앞에 보이는 KFC, 콜라 지금 진짜 눈앞에 보여서 지금 모르시지만 KFC 제로콜라. 네, 저희도 한번 이제 맛이 시원하네요. 네, 스크루테이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것에 휩쓸려서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닭껍질 먹고 시원한 탄산 때리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잖아. 그죠? 만족스럽죠. 지금 두 번째 질문 후에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간식 타임.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결국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그 관념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관찰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에 갓을 붙이잖아요. 뭐만 하면은 다 신의 지위가 부여되는. 근데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갓은. 그러네. 근데 그런 뭐가 있죠? 것과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 이제 저도 가끔 숭배하긴 합니다만 페이커. 가시죠. 벌써 저희가 중앙이잖아요.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존엄 앞에 모두가 무릎 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습 숭배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신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가 진짜 그런 거 진짜 구식이야. 누가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해. 감각적인 것에 뭔가 휩쓸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때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없었어. 스레드, 트위터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게 있었지. 그 뭐지? 이거 뭐죠? 전보요? 호해요 막 이거. 그러니까 뉴스페이퍼. 신문 있었죠. 신문파리 소년들이 여기 그 나오지 않나? 신문에도 휩쓸릴 정도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치. 인스타그램 갖다 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천국 못 갔습니다. 그치. 난리 났지. 그러니까 아니면 쇼츠의 매운맛을 좀 봐야
쇼츠의 매운맛 맵죠. 아주 맵죠. 쇼츠로 이제 그 뇌를 거의 튀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느껴봐야 그렇죠. 이제 이 시대가 제가 오늘도 튀겨져가지고 몇 분 튀기셨군요. 몇 번 튀겨져가지고 심지어 아침에 러닝을 하고 나는 오늘 상쾌한 새날을 맞았다 했는데 쇼츠에 튀겨져 바로 튀겨져가지고 여기 전까지 그게 바로 스크류 테이프가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아까 뭐냐 뭐 철학들이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버리는데 한번 당하고 당하셨군요. 또 쇼츠에 한번 당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그 실제와 관념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게 제 세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의 마지막 문장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하나의 다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언스트는 실제 삶을 처음 이제 방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따의 관념. 저런. 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 사실 이거 고작 한 장 읽었는데 이거 한 장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하고 한 줄 더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 읽었는데 나는 이미 스크류 테이프에게 튀겨졌다. 라는 스크류 테이프 찢었다. 그는 찢었다. 약간 그는 워무드에게 고나리를 할 자격이 있는 악마이다. 그럼요. 선배인데. 선배 교관인데. 확신이 들었고 왜냐면 정확하게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상충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여기서 안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해. 고달파. 난 답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봤는데 답은 모르겠고 난장판이 됐어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람?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넌 너무 생각이 많아.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현생. 갓생 살자. 그렇죠. 그 말이 너무 구원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갓생 얼마나 명확해요. 지표가. KPI가 막 딱딱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따위 관념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저는 이제 줄을 이게 뭐지? 이거 테이프 줄 치는 걸로 치잖아요. 네. 이걸로 치고 옆에다가 조그맣게 제 생각을 썼어요. 여기에 내가 요즘 나의 생각이라고 써놨어요. 그따위 관념 옆에다가 This is me. This is me 이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요거를 딱 읽고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따위 관념. 그따위 관념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지.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 내가 너무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현생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 그만큼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따위 관념들 좀 뒤로 밀어놓고 현생을 조금 더 살아보자.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뭐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요 1장을 딱 읽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딱 사실 아직 결론은 그래서 무조건 이 영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관념적인 거에 이전처럼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고 아직까지도 균형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왜냐면 뭐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이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여기 살게 하신 이상 네가 거기에 발을 붙이고
나만 생각해. 나의 세상만 생각해라고 하셨을 것 같진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뭐 무엇이 무엇을 그 덮는 가치가 되느냐, 큰 틀이 되느냐, 기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하나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내가 그따의 관념이라는 생각에 꽂혀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읽은 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균형을 잘 맞춰서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이제 언스트와 함께 이게 뭐 앞으로 31장이나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31주나 할 순 없고 뭐 하루에 뭐 한 회에 2-3개도 하고 뭐 5-6개도 하고 그런 날도 하면서 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얘를 빠르게 끝내가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좀 첫 번째 책으로 스크루테이프 편지 정하길 잘했다. 썩 괜찮죠? 썩 괜찮았다.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때 처음에 우리 이거 책 뭐 하지? 라고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서적을 할 것이냐 종교 서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종교 서적 말고 그냥 일반 서적 하자 하다가 어쨌든 우리 둘 다 그 신앙적 베이스가 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이스 안에서 그 책들을 좀 읽어보고 짚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언스가 딱 요 책 하고 싶다고 그냥 탁 너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서 그럼 오케이 하고 왔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균형을 잡아놓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기적인 유전자 할 수도 있고요. 저 좋아요. 전 다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진화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르네. 네. 실제로 읽어보고 싶어요. 그쵸.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책 한 권 끊으려면 우리가 1년 시리즈 가야 되지 않나. 에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니면 이제 가다가 진짜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뭐죠? 기독교 강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 클래식으로 한번 그것도 그 진화론 못지않게 두터운 책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게 더 짧은 판도 있잖아요, 사실. 좀. 그죠. 그래 그게 최초에는 엄청 짧았는데 칼뱅이 온생애를 바쳐서 두껍게 만들었다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 르네와 언스트의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으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기독교 변증의 학의 거장 C.S. 루이스의 책으로 일단 주치 문장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나갈 것 같고 얘를 31장까지 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해요 우리. 해요? 합니까? 아니 갑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봅시다. 네. 뭐 그렇게 오래 읽는데 오래 걸리는 책이 아니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더 이거는 저의 표현대로라면은 약간 좀 무거워지거나 혹은 나랑 좀 이게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구간들도 나와요. 물론 뭐 지금 다시 읽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이 확실히 좀 더 임팩트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몇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뒤쪽은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질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그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 더 줄침 문장의 기원에 대해서. 네.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거는 같은 책을 읽고 서로가 줄침 문장도 다르고 같은 문장을 주셔도 이유도 달랐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줄침 문장의 아이디어가 나온 계기가 됐고 다를 거 하나는 내가 친 문장도 같은 책에서 시기에 따라 다르더라. 사실 이거 스크루테이프 편지 저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줄 쳐놓고 코멘트까지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다가
저런. 진짜. 내가 왜 이런 코멘트를 전하지? 뭐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추측도 안 돼. 내가 정말요? 내가 왜 여기다가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게 주침 문장의 매력이다. 주침 문장의 매력이다. 서로를 나를 알게 하고 너를 알게 하고 지금의 나를 알게 하고 그때의 나를 알게 하고 재밌는 굉장하네요. 주침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크릿 AF의 편지. 오늘 근데 너무 준비 없이 떠들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요, 사람들? 나중에 준비되고 딱딱딱 갖춰서 하잖아요. 옛날이 그립다. 근데 KFC 콜라 마시면서 아니 얘기하면서도 나 근데 약간 이거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 원스트가 이제 그의 그 주지화와 뭐 영적인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라. 너무 얼버무리시는 거 아닙니까? 김장철도 아직 안 왔는데. 나도 나의 깊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꽉꽉 눌러서 만들어야겠다. 저도 좀 괜히 꺼내봤습니다. 제가 네. 얕고 넓기로 유명하거든요. 좋죠. 진행자로서는 최고의 덕목 아닐까요? 어떤 주제를 던져도 핑퐁, 그쵸. 티키타카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네. 거기까지 하는 거. 근데 이걸 하나 하면서 우리 함께 르네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침 문장 이제 마무리를 끝을 낼까요? 이렇게. 네. 너무 잘 됐을지 와 우리 1시간이나 했어요. 녹화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많이 편집되겠죠. 그러면 네 편집은 잘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침 문장 르네와 언의 주침 문장. 여러분들의 주침 문장은 또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로 또 다음 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